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수업을 맡게 된 교사 김준겸입니다. 수업 준비물 세 가지인 거 알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학습장입니다. 학습장 15페이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오늘은 50페이지이고요. 세 번째로는 필기할 수 있는 펜 필요하겠죠?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왕조는 고려였죠? 이제 고려 끝나고 새로운 나라 뭘 배워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나라 이름이 조선 배워볼 겁니다. 조선, 건국이 언제였지? 건국은 14세기 말이었던 1392년이었죠? 그 시기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고려 말 사회의 혼란. 자, 14세기 동아시아의 모습.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중국도 변화하는 모습이었고 한반도 역시 고려가 망하는 쇠퇴하는 시기인 것이고 일본도 역시 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고려 말 14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국입니다. 우리 고려 시기의 중국 누가 지배했었죠? 처음에는 송나라였다가 그 다음에는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였죠. 점차 원나라가 쇠퇴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족들이 몽골의 원나라에 대해서 봉기하게 돼요. 봉기의 이름이 홍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이름이 왜 홍건적이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서 머리에 뭘 눌렀으니까 빨간이 들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름이 홍건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라는 분이 새로운 나라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명 도읍지는 강남에 있는 난징이었는데 그때가 1368년이었습니다. 먼저 이게 중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다? 중국은 새로운 왕조, 기존의 원나라에서 새로운 나라 명으로 교체하는 시기인 것이었다. 원명 교체기. 이러한 시기일 때 개혁군주 누구 나왔습니까? 공민왕이었죠. 그게 요 시기 모습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일본으로 올게요. 당시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시대, 그 이름이 막부였거든요. 근데 막부가 힘이 아직은 미약해서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한 결과 이제 군사들이 막 바다에 나와가지고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왜구라고 부르는 거였죠. 왜구가 또 기승을 부리네요. 그 왜구들이 중국의 명나라에도 오고 고려에도 와서 어마어마하게 약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고려 말 동아시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기, 변화의 시기, 약간의 혼란이 있는 시기라는 거였겠죠. 그럼 그때 우리 고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려 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배층 변화하는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고려 처음 지배한 사람들은 호족이었죠. 왕건, 호족 출신이란 말이야. 호족이 세웠다가 그 다음 나온 사람들은 문벌이었죠. 경원 이씨의 이자겸, 경주 김씨의 김부식, 파평 윤씨의 윤관이 있었죠. 그 다음 문벌이 붕괴해버리고 다 올라온 사람들이 무신들이었습니다. 무신정권, 무신정변이었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의 최씨집권 시대, 그 다음에 김준, 임련, 임유무. 그러한 다음 고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때 새로운 지배층 누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여기에 있는 권문세족이었죠. 권세에 있는 가문이면서 대대로 귀족이란 말이야. 이들 어땠습니까? 경제에서는 대규모의 농장과 노비 있는 것이었죠. 정치에서는 음서로 관직에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힘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또 하나, 종교 뭐였습니까? 종교는 불교인 거였죠. 불교 타락한 결과 역시 불교에서도 대종장이 있고 몇가지 스타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사회가 또 아주 혼란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러한 가운데 국교에서는 여기 있던 중국에 있었던 홍건적이 북쪽으로부터 서들어오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외부 역시 서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고려의 말 국내 정치 상황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고 국외 역시 침략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거였죠. 이러한 시기 고려 개혁해야 한다 나온 세력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 있을까요? 빈칸입니다. 첫 번째 세력의 이름은 배운 것처럼 신진 사대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분들이었죠.
누구라고요? 첫 번째 이름은 신진 사대부들이었다. 신진, 새롭게 진출해 올라왔던 사대부들, 문관들이라는 거였는데 주로 이들이 올라온 시기는 자, 어느 한 개혁 때 많이 올라왔었죠? 바로 공민왕 개혁 때의 모습이었죠. 이들 주로 진출한 시기는 공민왕 개혁 때였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공민왕의 개혁으로 성장하였다. 공민왕의 개혁으로 성장. 주로 출신은 뭐였죠? 출신은 지방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중소 규모의 지주인 거였죠. 그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길은 음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올라온 과거 시험으로 올라오는 것이요. 그들 학문적으로는 뭘 수용했습니까? 불교보다는 성리학 수용했단 말이야. 중요한 두 분 누구와 누구 있죠? 다 정씨였는데 한 분은 정몽주 있죠. 정몽주 대표인물 정몽주. 또 한 분 누구 있습니까? 정도전이 있었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 이후에 나중에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고려의 계획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두고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고려 왕조를 유지한 가운데에서 개혁을 해야 한대. 우리 이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이들이 온건개혁파였죠.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해야 한다. 온건파. 그에 비해 고려 왕조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급진파가 되겠죠. 나중에 이들이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대부의 분열 첫 번째로는 온건개혁파. 온건개혁파가 있고요. 입장이 뭐라고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 자,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고 대표 인물로는 정몽주가 있습니다. 정몽주. 또 한쪽은 누구? 그렇죠. 또 한쪽은 급진개혁파입니다. 아이고 미안. 급진파, 온건개혁파가 아니라 온건파 되겠습니다. 온건개혁파. 개혁파가 아니라 개혁이죠. 온건개혁파. 개화는 근대 모습이었으니까 온건개혁파. 여기는 급진개혁파. 이들의 입장은 자,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자. 대표 인물로는 정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또 한쪽은 누구였느냐? 자, 이러한 사람들은 홍건적 외부를 물치며 성장이 왔대요. 당연히 주로 군인들이겠죠. 그래서 새롭게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부르는 말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신흥무인 세력. 새롭게 성장한 흥한 무인 세력이었다 해서 부르는 말 신흥무인 세력. 대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자, 고려 말의 장군들 대표 인물 최영 장군과 또 중요한 사람 이성계 있겠죠. 대표 인물로는 여기로는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모습이었습니까? 고려 말의 모습이었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조선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신흥무인 가운데에서 최영이 아니라 이성계에 의해서. 이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였어? 사대부 가운데에서 온건파, 급진파. 급진파도 누구와 함께? 정조선과 함께 세운 나라가 이번에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이제 2번으로 올게요. 2번입니다. 조선의 건국. 연도가 언제? 암기학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고려 건국은 918년이었죠. 조선은 1392년이었습니다. 10세기 초에 고려 건국, 14세기 말에 조선의 건국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기에 동아시아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새롭게 세워진 원나라가 이어진 명나라가, 중국의 명나라가 고려에게 철령위 설치를 통보했습니다.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 통보. 이게 무슨 말이었냐?
자, 이제 고려는 명나라한테 천령의 이북 지방을 돌려주어야 한다. 땅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책에 있는 지도 보겠습니다. 그거서 50페이지예요.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보이죠 여기? 자, 고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가 고개 이름이었던 철령입니다. 대관령 고개 이름인 거였죠? 유사한 개념이에요. 대관령, 철령. 그래서 자, 명이 철령 위 설치, 즉 명이 여기에 있는 철령의 이북 지역 땅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자, 철령 지방 떠올라야 게 뭐였을까 우리? 고려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원나라에 의한 영토의 침탈, 새 지역이었잖아. 이쪽에 있었던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에 있었던 탐라 청관부. 여기 요 지역 이름 뭐였죠? 이름이 쌍성총관부였죠. 기억나 우리? 쌍성총관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번 제가 했던 수업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볼게요. 쭉 올라와서 잠시 보면은 바로 우리 요 지역이었을 거예요. 국민왕 개혁 때의 모습이었죠. 보이죠 여기? 자, 철령이 이렇게 있고요. 주요 도시 이름이 화주라는 곳이 있네. 설치했던 것이 쌍성 총관부란 말이야. 자, 원나라한테 빼앗긴 지역이었죠. 다시 우리 이거 찾아온 게 누구왕 개혁 때였어? 공민왕이었지. 그런데 또 명이 요구하는 게 뭐다? 이 지역을 요구한다는 거야.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과거에 자, 철령의 이북 지방은 중국의 원나라가 지배한 지역이 아니었냐? 우리 명은 원을 이어온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땅 돌려줘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고려 입장이야. 이 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원래 이 땅은 우리 거 아니었습니까? 줄 필요가 없겠죠. 내부에서 대립이 이루어지게 돼. 땅을 명나라한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립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고려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명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다시 내용 돌아올게요. 내용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자, 고려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최영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땅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오히려 명예 요동 지방을 정벌해 보자라고 요구합니다. 또 요동이 어디였을까 보겠습니다. 요동이라는 곳은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의미하죠. 요동반도라는 거죠. 우리 고령은 자, 철령 이북 지방을 주지 않고 오히려 명을 쳐서 요동 지방을 빼앗아오겠다라고 해서 대립이 벌어지겠죠. 이제 고려와 명의 싸움이 서서히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를 주도한 인물 누구였냐? 바로 이성계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성계 입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려가 명과 싸우는 거는 명분이 없는 거야. 실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근데 결국은 억지로 밀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은 수도에 남아 있었고 이성계 등이 군대를 끌고 명과 싸우러 요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오는 한참 여름철이었거든요. 자, 이성계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안 가자니 뒤에 최영이 버티고 있고 가자니 싸우자니 승리할 수 있는 기미가 없고 명분도 없는 거란 말이지. 이성계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드디어 간 곳이 어디였냐? 이제는 국경 지역까지 오는 거란 말이지. 이곳이 여기 있는 작은 섬 위화도에 옵니다. 우리 요거 무슨 강이었습니까? 가장 긴 강 이름 압록강이었죠. 섬이 하나 있어. 사구에 이름이 위화도야. 곧 여기다 넣으면은 요동이었거든. 이성계 고민에 빠지겠죠. 강 건너서 요동으로 싸우러 가야 할 것인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어떻게 하게 돼? 결국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기령으로 다시 쳐들어 내려오는 것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의 멸망, 부선의 시작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우리 이거 뭐라 부릅니까?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올게요. 자, 시작 중요한 사건. 이 빈칸의 이름은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가 명으로 가지 않고 위화도에서 회군 군사를 돌려 다시 기령으로 와서 최영을 제거해 버리고 권력을 싹 다 장악해 버립니다. 이제 고려는 누구의 시대인 거야? 이성계의 시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중요한 기가 무엇이었다?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대략 이때가 1388년이었습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결국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서서히 끝나버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지는 기점이 얘가 되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죠. 이성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명과 싸울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대. 일명 사불가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자, 고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명치는 거는 불가한 일이었다. 첫 번째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는 거는 불가한 일이다. 두 번째,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뭐 해야 할 때? 한참 우리가 농사해야 할 때인 거였죠. 여름철 군사 움직이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 한참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장마철이었습니다. 굉장히 활시가 느슨해지게 돼. 또 군대가 병 걸리기 쉬워. 이게 세 번째 이유였어. 여름철에는 활 쏘는 것이 어려워지고 군인들이 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 군대가 다 위로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서 외고 올라올 수 있다. 방어에 안 좋은 것이다. 이성계의 네 가지 불가한 이유였습니다. 그러한 불가한 이유 때문에 돌아와서 회군한 뒤에 최영 제거해 버리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무엇이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고려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이성계 같은 신흥부인 세력과 신지 사대부들에 의해서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이름이 빈칸의 이번에 과전법 시행입니다.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자, 고려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관리에게 토지를 주었습니다.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었던 전지와 그 다음에 뜰나무 얻어오는 지역 시지를 주었었죠. 이거 제도 이름 뭐였더라? 그 이름이 전시과였죠. 쭉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 이제는 무신 시기에 왔습니다. 또 온 나라의 지배 시기에 왔습니다. 이러할 때 이게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점차 전시과는 쇠퇴해 버리게 되고 권문 세족이 땅을 다 소유해 버리는 거였죠. 이거 개혁 필요합니다. 그 개혁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과전법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관료들에게 토지를 주기 위해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름 뭐라고요?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의 시행 시기는 1391년도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성계에 의한 권력 장악획이 위화도 회군, 그러한 다음에 토지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전법 시행.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무엇이었다? 여기 있는 조선 건국이라는 거죠. 그때가 1392년이었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했을까? 왕은 누구? 이성계인 것이었고요. 누구와 함께 했다? 여기 있는 사대부 가운데에서 온건파와 함께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들은 고려를 유지하는 쪽이었으니까. 누구와 함께 했다? 당연히 급진파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이성계가 급진개혁파와 함께 새로운 나라 세웠습니다. 빈칸 이성계가 급진개혁파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조선이라는 것이었죠. 대표인물로는 정도전, 조준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야. 수도 옮겨야겠죠? 옮겨온 곳이 어디? 현재의 서울이었던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 동몽주의 최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이성계 동몽주를 너무나 좋아해서 함께하고 싶어 했어.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분 너무나 고려의 충신이었죠.
한 신하로서 나라 두 개를 섬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나는 고려의 신하이지 조선의 신하가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어떻게 합니까? 헌죽교에서 정몽주를 철퇴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였죠. 이게 정몽주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새로운 나라의 시작 조선이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로는 이게 되겠죠. 중요한 기점, 어떠한 일, 위화도 회군, 그리고 토지의 개혁이었던 어떠한 내용, 거전법 시행,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성계는 온건개혁파가 아니라 급진개혁파였고요. 중요한 인물은 정도전이었습니다. 자, 정도전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나라의 왕은 이성계였지만 국가의 브레인은 다 이분이었습니다. 정도전. 새로운 나라의 체계, 법률, 체제 정비하신 분 이분이었습니다. 정도전. 또 수도의 설계. 자, 한양 새롭게 성을 쌓아야 합니다. 궁궐 지어야 하고요. 경복궁 지어야 되고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성 쌓아야 돼. 다 주도한 사람이 여기 있는 정도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